해볼게요. 예전에 보면 제 수업에서는 앞에서 김상진 교수가 막 떠들고 실습은 거의 안 한다고 뭐라고 하셔가지고 실습을 가급적이면 좀 많이 해보려고 그러는데 저는 실습이 잘 안 돼. 하도 앞에서 떠들어야 돼서. 자, 객체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제 객체 지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첫 장은 이제 자바를 소개하는 부분이 이었어요. 자바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부분이고, 물론 그 소개하는 과정에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면은 직관적으로 코드상이 나타나는 변화 두 가지 설명드렸어요. 인자 하나 줄어든다, 조건문이 없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는 객체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에서는 클래스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네 번째에 가서는 객체들과의 관계, 클래스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다섯 번째 가면은 이제 객체 지향에서는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오류를 처리해야 되죠. 그러면 오류를 객체 지향의 표준화된 방법을 처리하려면 예외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거를까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객체 얘기에서 2장에 맨 먼저 보면 의자 전쟁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요거는 어떤 책에 있는 내용인데 재미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 회사 팀장이 자기 밑에 있는 두 명의 프로그래머 철수와 미미가 있는데 그들의 실력을 좀 테스트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테스트를 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그 잘한 사람한테 아주 좋은 의자, 개발자들이 꿈꾸는 의자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내줬는데 뭘 내줬냐면은 GUI의 정사각형, 원, 삼각형 이런 도형들이 있는 거예요. GUI 프로그램을 하는데 도형들이 있고 그 도형들을 선택을 하면은 360도 회전을 시켜라. 그리고 회전하면서 웨이브 파일을 실행을 해라 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숙제는 그거예요. 그런데 철수는 객체 지향을 싫어하고 몰라. 그래서 C로 그거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C로 짜니까 얘는 두 가지 메소드를 짰어요. 뭘 짜겠어? 회전시키는 거하고 사운드를 하는 거. 그리고 이 안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 안에는 도형마다 회전하는 방법이 다르면 그 안에는 뭘로 구현되어 있을까요? 조건문으로 그게 스위치문이 됐든 if문이 됐든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걔는 이렇게 구현을 했어. 얘는 구현을 하는데 세 개의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스퀘어, 서클, 트라이앵글, 거기에 로테이트, 플레이 사운드 쭉 만들었어요. 물론 좀 다르지만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안에는 조건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건문이 없겠죠? 그것이 우리가 그 첫 번째 노트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우리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짜라! 라고 하면은 어떤 게 더 편리할까? 아니면 어떤 게 좀 더 빠르게 짤 수 있을까? 좀 더 쉬운 방법은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게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얘는 코딩해야 되는 양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번거로울 수도 있고 클래스 3개 만들고 뭐 잡다한 것까지 다 처리하려면 처음에는 막 뭐 일반 기본적인 세터들도 뭐 만들고 생성자 만들고 칩을 뿌리면 완전 열받고 막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둘 다 만들어서 줬어요. 근데 팀장이 보더니 원래 팀장이 짓궂죠. 미안? 내가 요구한 게 그게 아니라 하나 빼먹었어 니네들이. 그래서 요거를 해야 돼. 요 도형도. 요 도형. 요거는 임의 도형이에요. 특정한 어떤 정형화된 도형이 아니라 임의 도형을
이제 회전시킬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 보니까 MP3, 웨이브 파일이 아니라 MP3 파일을 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개는 웨이브 파일, 요거는 MP3예요. 그러면 얘는 두 개 다 수정을 했겠죠. 여기 있는 로테이트도 if 절을 하나 추가했을 거예요. if 이미 도형이면 쫙 또 코딩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플레이 사운드도 또 if 도형이 이미 도형이면 MP3 플레이하는 걸 뭐 별도 만들고 호출하게 돼 있겠죠. 여기에도 if 문으로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뭔가 기능을 추가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존 코드를 수정하고 있죠. 수정. 기존 코드를 막 만지는 거야. 함수를 만지고 수정하고 이러고 있어요. 얘는 뭐예요? 얘는 어떻게 했어요? 얘는 기존 코드는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뭐만 건드려? 새로운 거 클래스 하나만 만들었어. 아메바 만들어서 로테이트 플레이 사운드를 만들었어요. 기존 코드 하나도 손을 안 댔어요. 물론 딴 데 가서 만질 수도 있는데 요 자체는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선택하는 데 가서 얘를 구동하기 위한 뭔가를 수정했겠지. 그런데 요 자체적으로 보면 얘네들은 하나도 수정을 안 됐어. 얘를 추가하는 데 있어서. 자,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객체지향은 잘만 설계해 놓으면 뭐가 좋다? 유지보수하는 게, 코드를 유지보수한다는 건 기능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걸 말해요. 그거는 객체지향이 그냥 모듈화된 함수로 만들어진 것보다는 더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언제? 항상? 무조건? 그건 아니고 잘 설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충 객체지향을 짠다고 해서 유지보수와 뭐 이런 게 그냥 저절로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객체지향으로 짜더라도 잘 생각을 하고 또 미래에 새로운 도형이 올 거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짤 때 지금 현재 짜야 되는 것만 생각해서 짜면 안 되는 거예요. 객체지향은. 늘 그렇지만 프로그램을 짤 때 이 프로그램이 먼 미래에는 이런 기능까지 추가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코딩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 뭐가 돼? 유지보수를 잘 할 수 있는 코드를 설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데 요거 만들어. 그럼 그것만 해서 만들면 끝이 날 수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계속 유지보수하죠. 자바도 막 업데이트 144까지 나오잖아. 처음에 나왔으면 좋지. 근데 내보내고도 막 계속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완하는 거예요. 맨날 패치 나오잖아. 윈도우 패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완벽하게 못 짜는 거예요. 근데 그런 패치들을 잘 짜려 그러면 설계를 잘 해놔야 돼. 그리고 뭐를 추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돼. 요거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또 냈는데 둘 다 잘못 잡았어. 뭘 잘못 잡았냐면은 요 경우에는 중점을 돌려서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어느 위치를 클릭하냐에 따라서 그 클릭한 위치를 중점으로 해서 회전을 시켜야 된대요. 그러니까 클릭한 위치가 필요한 거야. 나머지는 어디에 클릭하냐냐 중앙을 기준으로 회전했으면 되는데 얘는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해야 돼? 그 부분을 또 수정을 해야 돼. 또 수정을 해야 되고 막 복잡해요. 얘는 여기다가 X 포인트, Y 포인트 하나 추가하고 또 회전하는 중점이죠. 요 로테이트 함수만 또 수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건드렸지 나머지 애들은 안 건든다는 거예요. 또 틀린 거는 아메바잖아. 그럼 아메바만 만져야지. 또 아메바만 틀렸는데 그걸 고치기 위해서 또 다른 애들까지 고쳐야 되면은 그건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냈더니 그 팀장이 미미한테 상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가 방방 뛰었다고. 코드가 중복됐잖아요. 저거는 막 그런데 실제 코드가 중복될까요?
코드가 중복이 안 됩니다. 실제 코드는 이런 식으로 쉐이프라고 하는 공통 클래스를 만들고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복되는 게 없는 거지, 코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초반에 설계를 나가냐에 따라서, 물론 처음에 없는 상태에서 프로그램 짜라 그러면은 금방 결과를 얻고 싶으면 객체지향으로 잘 설계해서 짜다 보면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그 설계하는 게 쉽지 않은 거니까. 그런데 잘 객체지향 설계해 놨으면 그 다음부터는 경쟁력이 어느 게 더 좋아? 객체지향 코드가 훨씬 좋다는 거예요. 얘는 유지보수할 때 이런 식으로 기존 거 문제가 되는 애만 만지는 거지 나머지 애들은 안 만지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짜놓으면 늘 저함수는 그냥 맨날 썼다 부셨다 난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지향의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객체지향은 잘만 설계를 해서 구현을 해놓으면 확장하고 유지 보수가 훨씬 모듈화 프로그램보다 좋다. 거기에 전제는 잘 설계한다. 잘 설계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구현해야 된다는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런 기능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전체적으로 고민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조금 이 부분은 나중 되면은 바뀔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럼 좀 더 유연하게 확장을 고려해서 그 부분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설명드리고 오늘은 딴짓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리트코드 계정 다 만들었어? 안 만든 사람 지금 만드세요. 리트코드 계정 만들고 녹화됐나? 이걸 안 차고 있네. 다음 시간에 더 멋있게 말해서 litcode.com 계정에 가입하시고 오늘 풀어볼 문제는 몇 번일까? 프로블럼 딱 가서 여기 알고리즘 231번 Power of 2.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것들은 대부분 자바 시간은 더욱 그렇지만 easy 프로블럼만 하는 거예요. easy. 자, 문제. Given a integer. 영어 발음 좋아요? Given an integer, write a function to determine if it is a power of 2. 뭔 얘기야? 정수가 주어졌을 때 그 정수가 뭐다? 2의 거듭 제곱인지 판단해라. 짤 수 있어요? 못 짜? 짤 수 있죠? 짜보세요. 밑에 C++를 선택하고 여기다가 C++ 아니지 우리 죄송합니다. 자바를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코딩을 해보세요. 그래서 int n이 주어지고 결과는 불리언이에요. 불리언이면 리턴 값이 true 아니면 false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10분 지금 15분이니까 10분 정도 드리는데 이걸 어떻게 해보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왜? 인터넷이 안 돼? 다 안 돼? 인터넷 안 되는 사람? 둘만? 참아. 둘만 안 되는 건 이거 갖고 안 돼. 그 자리는 옆 사람하고 같이 좀 아마 나중에 봐야 될 거지. 뭐 이거 껐다 킬 수는 없잖아. 지금 네트워크가 안 되시는 분은 그 자리에 좀 표시해 놨다가 네가 나중에 봐줘.
그리고 자리를 영어가 글로 가든가. 노트북 들고 온 사람 그 자리랑 바꿔줘요. 노트북 들고 왔으면 노트북 없는 사람이랑 괜찮지? 너 영어는 있어도 됐겠다. 그 친구가 좀 가져. 노트북 들고 있는 친구? 예, 예. 또 안 된다는 사람 네트워크. 2명이야? 노트북 있어? 노트북 저기 둘이 있네. 그럼 2명이 교체를 해줘요. 거기 끝에는 됐고. 응? 오케이? 요 친구가 앞으로 오고, 이 친구가 그 자리로 가고, 요 자리로 가야 되겠네. 응? 그 위치는 잘 체크했다가 나중에 봐줘. 뒤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 안 돼. 자, 프로그램 하는 방법은 이클립스에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클립스 하는 방법은, 자, 보세요. 이클립스에 하는 방법. 프로젝트를 하나 만든다. 리트 코드 231 이렇게 프로젝트 만들고 피니쉬 누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클래스 이름이 뭐로 되어 있어요? 솔루션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뉴 클래스 솔루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메인을 만드세요. 실행을 해봐야 되니까, 테스트 해봐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나오죠. 메인이. 그러면 요거를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return true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얘는 static이라는 거죠. 얘는 static 아니죠. 그렇죠? static 아닌 메소드는 어떻게 불러야 돼? 뭐부터 만들어야 돼? 객체를 생성해서 불러야 돼요. 이해됐어요? 객체를 생성해야 된다. 객체를 어떻게 생성하냐? solution s equal new solution 하면 돼요. 그 다음에 system out println 간단히 출력해서 s is power 2 2. 그럼 뭐가 찍혀야 돼? 2는 2의 거듭제곱이 아니에요. 거듭제곱이죠? 실행을 하면 true. 이거 답 내면 통과할까 안 할까? 통과 안 돼. 통과 안 되지만 이제 이렇게 짤 수 있고요. 그냥 귀찮다. 여기다 직접 할 수 있어요. return true. 이렇게 써. 그 다음에 여기 사인 안 했구나. sign in. sign in. 계정 가입하면은 메일이 여러분 계정을 올 거예요. 거기서 한번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다 이 체크되어 있는 게 뭘까? 풀어본 거야. 여러분 제가 다 풀어봤어요. 뭐만 풀어봤냐? 이지들만 거의 풀어봤어요. 자, 파워 2 여기 가서 아까 뭐였어? 자바 return true 했어요. 그러면 밑에 가면 커스텀 테스트 케이스가 있죠. 요거 눌러보면 1이 나와. 그러면 1이면 true에 false예요. true지. 2의 영승이니까. 그쵸? run code. 그러면 내 answer도 true, expected answer true. 그런데 실제 서밋 하면은 통과될까? 안 되죠. 여기서 테스트해 볼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들은 굳이 이클립스를 실행해가지고 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코딩하고 여기 있는 커스텀 테스트 케이스 갖고 내 거를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익숙하지 않으면 이클립스에서 짜보세요. 자,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22분, 32분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통과된 사람, 혹시 통과된 사람은 손을 번쩍 들어주시고, 또 잘 모르더라도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질문도 받고 쉬워라 같이 물어볼게요. 자, 파워 오브 2의 거듭 제곱. 저는 이제 알고리즘은 많겠죠. 2의 거듭 제곱인지를 확인한 알고리즘은 많겠지. 그쵸? 많아. 절대 인터넷 뒤지 마. 지금 찾지 마. 다 찾지 말고 본인이 생각해서 짜보세요. 그리고 짜는데 자바 문법이 궁금하다. 그럼 물어봐. 그건 내가 가르쳐 줄게. 자바 문법. 자바 문법 말고 알고리즘 궁금하다. 그건 물어보지 마요. 알고리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가장 무식한 방법으로 짜더라도 풀려. 가장 무식한 방법이 뭘까? 2의 거듭제곱인지 아닌지 보는 게. 2로 계속 나눠보는 거예요. 그렇죠? 2로 계속 나눠보면 돼. 2로 계속 나눠보면 돼요. 2로 계속 나눠지고 끝에 가서 뭐가 돼? 1이 되면 2의 거듭제곱이에요. 근데 중간에 2로 안 나눠진다. 그러면 뭐야? 2의 거듭제곱이? 아니겠지. 해보세요. 자. 이런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푸는지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이런 문제를 한 2주에 한 번씩 몇 개 안 되지만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방학 때나 방과 후에 심심하다 그러면 게임하지 마시고 리트코드 켜놓고 이지 문제를 자기가 좋아하는 언어 C, C++, 자바로 한 번쯤 풀어보세요. 그러면 공부가 됩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 이것만 하시면 안 되고 뭘 해야 된다? 전체적인 큰 실제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셔야 돼요. 테트리스라든지 우리가 할 포켓몬 팡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런 것도 만들어 봐야 된다. 그런 걸 만드는 것은 여기서 길러주진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풀면 나중에 졸업할 때 회사 갈 때 면접 볼 때 잘할 수 있고 또 프로그램 경시대 같은 데 나가서도 잘할 수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문제들이 어디에 나오는 문제들이다? 이 리트코드에 나오는 문제들은 회사 취업할 때 회사 임원들이 면접자한테 질문한 문제들이에요. 어느 회사에서 질문했는지도 다 나오는데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회사 여러분들이 면접 보러 갔는데 어떤 정수가 기록했습니다. 이 정수가 2의 거듭 제곱인지 프로그램으로 짜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칠판 이런 거 주어져 그럼 나가서 짜는 거예요. 그게 코딩 인터뷰. 나가서 짜는 거야, 손으로. 컴퓨터 짜냐? 아니야. 손으로 짜는 거야. 손으로 짤 때 혼자 막 고민하면서 짜면 안 되고 계속 떠들어야 돼. 이 의도가 맞습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막 계속 떠들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 절대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학년 C를 다 배웠고 그 정도 1학년만 배웠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또 문제 자체도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해결한다. 이거는 좀 고민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해결한다. 그러면 뭐 이건 소위 말하는 껌이야, 껌. 그냥 할 수 있어야 돼. 그것도 한 10분? 보통 이런 거 한 1분이면 풀어내죠. 사람들이. 토벌 경시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한 1분. 거저주는 문제로 나올 수가 있죠. 몸 풀어보기.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 머릿속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은 잡혀야 돼요. 그거를 알고리즘을 생각 못 해낸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이상해. 대학생인 게 이상한 거고.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는 이해 거듭 제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겠는데 코드로 옮기기가 어려우면 그거는 이제 1학년을 잘못 다닌 거고. 1학년을 잘못 다닌 거고. 근데 괜찮아요. 이번 학기 끝나고 나면 이 정도 문제는 쉽게 프로그램 할 수 있으면은 충분한 거예요. 이 정도 문제가, 이런 문제를 풀어보는 게 재밌다. 그럼 완전 진짜 흥고. 저는 이런 문제 푸는 게 너무 재밌어. 심심할 때만 문제 풀어보는데, 여러분 안 그래? 그런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 선배들 중에 이렇게 주말 되면 술 모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여서 뭐 하는 줄 알아? 술 먹으면서 노트북 갖고 와가지고 코피하고 있어. 그 사람들은 술 먹으면서 문제 푸는 게 낙이야. 그런 선배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배들 중에. 제가 잘 아는 카카오 다니고 구글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회사 다니면서도 구글잼, 뭐 해커스, 뭐 이런 페이스북 이런 대회에 계속 나가고 자기 스스로를 테스트해 보는 거죠. 성공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 아직? 아무도 없어? 거기서 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이동. 10분이 됐습니다. 푼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너무 내가 받았던 거 있나? 뭐 하십니까? 프린트
프린트F, 스캔F가 코드에 나오면 안 돼. 프린트F, 스캔F가 코드에 나올 건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은 이 안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돌리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짠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로? 2 갖고 테스트해보고 1 갖고 해보고 1000입자 갖고 해보고 55 갖고 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를 짤 때 프린트F랑 스캔F는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스캔은 필요 없어. 여기에는 메인이 필요 없어. 요 이클립스에 낼 때는 메인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 리트 코드에 낼 때는 메인이 필요 없고, 혹시 이제 그 이클립스에서 요걸 해보려고 그러면 메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메인에서도 스캐너를 쓸 필요가 없이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를 테스트해보면 돼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1024 55 그러면 true false 나와야 되잖아. 이렇게 해서 테스트해 보는 거야. 그러면 뭐 갖고 테스트해 보면은 내가 완벽하게 맞췄는지 알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해낼 수 있는 것도 중요한 프로그래밍 덕목이에요. 여러분들이 길러내야 돼요. 이해 거듭 제곱이라는 걸 해결해라. 그럼 이해 거듭 제곱이라는 걸 내가 만들었어. 테스트하는 거. 근데 내가 만든 게 완벽한가? 그럼 완벽한 건지를 어떻게 테스트해 볼까? 뭐 갖고 테스트해 보면 될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런 거를 풀 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배제할 케이스 또는 너무 당연한 거에서 굳이 걔는 내 어떤 알고리즘에 포함을 안 시키려고 하는 애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거에서 파워 2 그러면 배제할 거는 뭘까? 뭐는 절대 지금 이 애는 문제가 어떻게 돼 있냐? 기분의 인테저죠. 잠깐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했더니 false 나왔어. 이것도 우리가 잘 판단이 안 될 수 있어요. 음수도 허용하나? 이게 거듭 제곱일까? 그거 어렵지.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딩 인터뷰를 한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거야. 질문한 그 임원한테 여기서 음수도 처리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처리하지 마라. 그러면 배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if n이 1보다 작아. 0, 음수. 결과가 뭐야? 결과가 true, false. 결과가 뭐야? return? false지. 그쵸? 이런 게 뭐야? 내가 요 알고리즘에서 어떤 입력들이 들어왔을 때 신경 쓸 필요 없는 것들 미리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미리 배제를 하면, 자, 요 줄에 와 있어. 요 깜빡이는 여기에 와 있어. 그럼 n은 어떤 값이야? n은 1보다 큰 양의 점수죠. 그러면 또 배제할 게 뭐가 있을까? 홀수는 2의 거듭제곱 돼요, 안 돼요? 홀수 2의 거듭제곱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여기는 n모드 2 하면 안 돼. 자바에서는. 그냥 n모드 2 땡땡 이퀄 1 해야지만 돼요. 왜? 자바는 요 조건식에서 요 조건식이 점수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true, false로 평가돼야 돼요. n모드 2는
불륜 타입이야, 정수 타입이야? n 모드 2. n이 정수고 n 모드 2 하면 0은 1이 되겠지. 0, 1은 정수예요. 그래서 에러가 나요. 근데 n 모드 1이 1이면은 이거 홀수지. 그러면 return false예요. 그러면 또슬에다가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런 건. 자, 이러면 여기까지 오면 n이 무시야. n은 양의 정수이고 짝수예요. 이렇게 내가 줄여버리면 내가 갖고 노는 애들이 뭐가 돼? 짝수만 갖고 노는 거지.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는 알고리즘을 홀수에도 적용해야 되고 짝수에도 적용하면은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이 문제는 그건 아닌데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만들 때 배제할 거, 처리할 거를 구분해내고 처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1이고 2는 true야. 이것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속도를 조금 빨리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1, 2를 내 코드에서 처리하게끔 만들 수도 있고 1, 2, 1은 빼고 나머지 4, 8, 16 거기부터 처리하게끔 코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에서 초반부에 나와야 되는 것은 어떤 놈들을 가지고 내가 할 건가. 내가 주어지는 범위는 정수죠. 그렇지만 정수를 내가 다 갖고 처리해야 될 때도 있고 정수를 다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가지고 내가 처리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홀수 갖고 치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n이 1보다 크면 뭘 해본다? 아까 2의 거듭제곱이면은 뭘로 나눠진다? 2로 나눠지는 거죠. if n 모두 2가 1이면 어떻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됐구나. 1이면 안 되고 1이면 안 되고 0이면 2로 나눠지는 거죠. 그럼 2로 나눠지면은 n을 어떻게 바꾸면 될까? n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 n을 나눈 수로 갖고 있으면 되겠지? 그러면 n은 n이 s n이 1로 나눠지면 n이 2. 자, 요 코드에서 만약에 이 1이라는 애를 여기까지 이 while에서 처리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는 n은 최소 1보다는 큰 애지. 1보다 큰 애기 때문에 n 모드 2가 1이 되는 순간은 언제야? n 자체가 1이 될 때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1이 될 때지 여기서 걸러지진 않아요. 여기가 1이 되고 1보다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실행하면 그리고 이거를 요 코드를 서밋 솔루션 하면 잘 될까? 뭐야, 왜 망했어요?
일이 여기서 걸려져 버리네. 여기 이 리트 코드가 또 괜찮은 측면이고 나쁜 측면이 있는데, 틀리면 어떤 입력을 줘서 틀렸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경시대의 사이트 같은 데서 문제 풀 때는 내가 틀렸다는 걸 알지 어떤 입력을 가지고 틀렸는지를 몰라.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머리 싸매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가르쳐 준 거지. 1일 때 잘못됐다. 억셉티드가 됐잖아. 와, 대단하지. 뭐 디테일 딱 가면, 이제 여기 가면 You are here. Your runtime beats 12.42%. 좀 짜증나지. 화나잖아. 아, 한 90%, 상위 90% 되고 싶은데 하위 12%. 여러분, 내가 낸 코드의 속도가 다른 사람들 12% 보다는 빠르고 나머지는 안 빠르대. 안 빠른 코드예요. 근데 이제 이걸만 보더라도 내가 만든 알고리즘이 충분히 통과는 되지만 나보다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 싸매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그 방법을 아시는 분? 여기 보면 맨 끝에 뭐가 있어? 솔루션 있지. 그거를 눌러보면 좋은 답들이 나와요. 근데 어떤 문제들은 아직 모범 솔루션을 안 올려놓은 게 있고, 그래요. 그리고 디스커스에 가면 또 주제 넘는 애들 많지, 그치? 자기가 짠 거 막 올려놓죠. 그럼 거기 봐도 이제 도움되는 코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보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2, 3일은 이지 문제는 무식하게는 풀려요. 그리고 좀 더 고민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어. 고민해봐. 그래서 자꾸 내 속도를 높여보려고 해봐요. 근데도 안 돼. 그러면 모범 답안을 한번 봅시다. 내가 쓰고 $100 받을까? $100 준대. 도전해볼 만한데. 근데 제 서미션을 보면 뭐 틀린 것도 있고 맞은 것도 있는데, 얘인가? 이거 아니다. 얘도 빠른데 얘 말고. 요 코드가 빠른 거예요. 요 위에 거 보지 말고 아래 걸 보세요. 그러니까 이 윗부분은 신경 쓰지 말고 이 부분은 아마 방금 전 코드로 바꾸는 게 더 좋을 거예요. n이 1보다 작은지, 그 다음에 n이 2로 나눴을 때 1이면 그거 무조건 false 주고 그 다음부터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처리하는데 얘가 뭘까? shift 한 게 같다. 여러분들 비트로 표현을 하면 여기서부터 얘는 0이죠. 그쵸? 얘가 1이지. 얘 2 거듭 제곱이 아니야. 거듭 제곱이 아니야. 1 거듭 제곱이죠? 0010 거듭 제곱이 아니야. 거듭 제곱이야. 0100 이거 거듭 제곱이 아니야. 1000 거듭 제곱이에요. 이의 거듭 제곱은 이 정수 표현에서 1인 애가 몇 개 있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숫자의 비트 표현에서 1의 개수가 하나면 뭐다?
2의 거듭제곱이에요. 그거 아셨던 분. 오늘부터 외워. 이런 게 이제 알고리즘인 거예요. 무식하게 짜도 되고, 이걸 짜도 돼요. 근데 이거는 뭐야? 뭐를 알아야 돼? 어떤 숫자가 컴퓨터 내부적으로 어떻게 표현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지. 이거 안 배웠어? 배웠지. 어? 2비트로 했을 때 어떻게 표현된다는 건 배웠지. 그쵸? 2의 거듭제곱이 1의 개수가 하나라는 건 안 배웠을지 몰라도 내가 머리로 생각했을 때 2의 거듭제곱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 문제 속에 뭐가 있냐면 파워 오브 4, 파워 오브 16이 있어요. 그럼 걔도 비슷하겠지. 파워 오브 4는 이렇게 건너뛰어. 걔도 1이 하나야. 근데 건너뛰어. 이제 여기에는 안 나타나지. 여기에 나타나고.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시프트하고 이렇게 시프트해도 값이 변하지 않아야 돼. 아니면 계속 이걸 무조건 얘가 예를 들면 n이 32비트다. 그러면 왼쪽으로 한 번씩 시프트하면서 1의 개수를 카운트해봐도 돼. 근데 1의 개수가 하나면 2의 거듭제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항상 몇 번 돌아? 항상 32번 돌아요. 포문이. 무슨 말인지 알면 얘를 쭉쭉 가서 0x 0이라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1의 개수를 카운트할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문제가 어려워? 어때? 괜찮아?